2부 조간 브리핑. 2016년 7월 19일 화요일입니다. 중앙일보 권석천 논설위원의 화성에서 온 정부라는 칼럼 소개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목표 지향적인 남성과 관계 지향적인 여성 사이의 차이가 갈등을 키우듯 합리성과 과업 성취만 추구하는 정부와 감정 공동체인 국민 간에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설이 있다. 2008년 광우병 파동 당시 중요한 것은 정부 주장의 과학적 진실성 여부가 아니라 정부가 국민의 불안과 분노라는 감정을 전혀 수용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대통령 담화문은 국민들이 기대했던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니라 사실상 일방적 해명이었다. 이러한 화성정부식 접근은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에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여론 수렴 과정도, 주민 설명 절차도, 환경 영향 평가도 거치지 않고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 아닌가. 화성정부의 배경에 합리성 추구만 있는 것이 아니다. 엘리트 공직자들의 공감 능력 부재가 도사리고 있다. 세상을 1%대 99%로 구분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 자신과 처가를 위해 칼잡이 노릇을 한 진경준 검사장을 보라. 고위공직자 인사를 검증하고 민심 동향을 파악해서 대통령에게 직보하는 민정수석, 우병우 민정수석. 진경준 인사검증 실패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도 없이 넥슨이 처가 소유 부동산을 1326억에 샀다는 기사에만, 자기 일에만 흥분하면 되는가. 화성에서 온 정부가 은유일 뿐이라면 정부가 싸워야 할 것은 괴담이 아니다. 공감 능력을 잃은 채 시민들의 정서와 유리된 정부 자신이다. 네, 아주 깔끔한 칼럼입니다. 그리고 오늘 조간 브리핑에서 다룰 주요 이슈들을 포괄한 것이고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중고차 거래하면 일이 술술 잘 풀리는 조광래 중고차. 1800-9538 고맙습니다. 1600-1475 클럽센터에서는 비싼 가입비 상상하지 마세요. 만남이 성사되고 난 뒤에 받습니다. 10수년 베테랑 커플 매니저가 도와드리는 1600-1475 클럽센트.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미궁 장사랑! 구렁이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술술 풀리고 간장과 신장을 보호해 숙취를 완전히 제압합니다. 80%에 육박하는 재구매율 술술 풀리고. 네이버 다음에서 고려생활건강 술술 풀리고를 검색하세요. 서울, 인천, 경기의 신축 빌라 빌라타임즈에서 알차게 전해드립니다. 튼실한 사진, 지도 정보에다 현장 답사 서비스, 허위 매물에는 100만원 보상까지. 빌라타임즈를 검색하세요.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홍만표와 진경준, 서로 다른 사건인데 중간에 고리 하나가 생기는가 봅니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그렇습니다. 진경준과 우병우의 연결고리야 만천하가 다 알지요. 홍만표와 우병우는 왜냐? 네, 홍만표가 수사기획관, 우병우가 수사 1과장으로 대검 중수부에서 같이 일하면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맡은 거. 네, 이런 고리 말고요. 정식 수임계를 내지 않고 법조 비리로 구속된
홍만표 변호사와 함께 우병우 민정수석이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몰래 변론을 맡았다는 설. 네, 그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놀라운 일입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우병우 수석은 2013년 5월 검사장 승진에서 탈락한 뒤 검찰을 떠나서 이듬해 5월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기용될 때까지 1년 동안 변호사 활동을 했는데요. 개업 1년 동안 홍만표 변호사와 함께 여러 사건을 맡으면서 정운호 전 대표도 이들의 고객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정운호 전 대표에 대해서 2014년 7월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우병우 민정수석의 처가가 보유했던 서울 강남역 인근 부동산을 넥슨코리아가 1,300억대에 샀다가 판 사실 어제 조선일보 보도로 드러났지요. 자, 이런 가운데 최종적으로 이 땅을 매입한 것은 넥슨의 판교 사옥 건설에 참여했던 부동산 업체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넥슨 판교 사옥 건설 시행을 대리해온 M사가 부동산 개발을 위해서 별도로 만든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대표가 중앙일보 기자에게 넥슨에서 강남역 인근 땅을 살 때 주인집에 검사 사위가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 사람이 우병우 민정수석인 줄은 몰랐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2011년 넥슨코리아가 우병우 민정수석 처가에 서울 강남역 부동산을 1,326억에 사들일 당시 모 회사인 넥슨재팬이 담보를 제공해서 일본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 이 부동산의 값을 치른 것으로 확인됐다는 조선일보 추가 보도가 있습니다. 넥슨은 일본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지 9개월 만에 이 부동산을 매각했는데 취득, 등록세를 비롯한 재반 비용까지 합치면은 한 18억에서 30억을 손해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우병우한테 잘 보이려고 최대 30억을 손해본 셈이네요. 네, 이거 배임이죠. 우병우 민정수석이 지난해 1월 민정비서관에서 수석비서관으로 승진한 직후부터 청와대가 장차관 등 주요 공직자 인사검증에서 중요한 축을 담당했던 경찰의 보고를 배제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와대는 주요 공직자 인사에서 경찰이 수집한 인사정보를 활용하기 시작했는데요. 재산 자료만 살펴봐도 석연치 않은 점이 감지되는 주식대박 진경준 검사장의 경우 고위직 인사검증에서 경찰검증 정보를 배제한 것, 이것이 결정적으로 패착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그렇다면은 우병우 수석 일부러 경찰 정보를 배제했다고 하는데 진경준 봐주려고 경찰 정보를 배제한 것인지 여기에 또 의문이 남게 되네요. 예,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이번엔 사드 배치 관련 소식입니다. 카카오톡에 성주 주민들의 채팅방이 있다고 합니다. 원래 성주 주민들이 먹을거리 공동 구매 목적으로 만들어 운영하던 곳이었는데요. 하지만 지난주 정부가 성주 사드 배치를 발표하면서 사실상 사드 배치 반대 채팅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원래 채팅방에 있던 주민 200여 명이 다른 주민들을 초대하면서 순식간에 참여자가 불어났는데요. 현재 이 채팅방에서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 1,318명이라고 합니다. 채팅방 최대 인원수가 넘어서 한 명이 채팅방에서 나가야 다른 한 명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네. 다 들여다보겠죠? 카카오톡이니까요. 주민 배은하 씨 한겨레와 인터뷰를 했는데 경찰 수사로 겁을 주고 언론 등은 근거도 없이 외부 세력 이야기를 하면서 주민들을 분열시키려 하고 있다. 굳이 사드 반대 집회의 배후를 찾는다면 외부 세력이 아니라 카톡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부 세력은 누구일까요? 조선일보의 이 허술하고 논리가 비약된 기사를 읽으면서 조선일보 등이 규정하는 외부 세력은 자신들에게 고분고분하지 않는 비판 세력임이 드러납니다.
오늘 조선일보 이면은 윤금순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성주 사드 반대 투쟁위원회에 소속돼 있다고 크게 실었습니다. 윤금순 전 의원 외부 세력일까요? 성주에 살지 않는. 예. 그런데 결혼 후 20년 넘게 시댁이 있는 성주에 머물면서 참외 농사를 지어온 사람입니다. 예. 이런 윤금순 전 의원이 반대하지 않는다면, 사드를 반대하지 않는다면 그게 뉴스가 되는 거 아닙니까? 윤금순 전 의원이 반대한다고 지금 조선일보는 이를 대대적으로 문제 삼고 있습니다. 한결의 사설을 읽어야 합니다. 외부 세력과 괴담 타령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경북 성주에 외부 세력이 끼어들어서 폭력 사태가 빚어졌다는 정부와 보수 언론들의 주장은 사실관계부터 엉터리다. 참으로 황당한 이야기다. 내가 본 외부 사람들은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 경찰들 뿐이라는 성주 주민들의 냉소적인 증언이 이를 웅변한다. 외부 세력 개입론의 밑바탕에는 성주 주민들을 생각 없이 부화뇌동하는 철없는 사람들로 깔보는 시각이 은연중에 깔렸다. 요즘 인구의 회자하는 개돼지론이 여기서도 그대로 되풀이되고 있는 셈이다. 외부 세력 개입론이 안고 있는 더 심각한 문제는 이번 사태를 성주만의 문제, 성주 주민들의 님비 현상으로 호도하는 데 있다. 사드 배치는 성주 한 지역만의 문제도 아니고 설사 성주 주민들이 찬성한다고 해도 끝날 사안이 아니다. 님비 현상이란 공공의 이익에는 부합하지만 자신이 속한 지역에는 이롭지 않은 일을 반대하는 이기적인 행동을 뜻하는데 사드 문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필수 불가결하고 국익에 부합한지는 성주 주민들뿐 아니라 온 국민이 개입해서 정부에 물음표를 던져야 할 사안이다. 이를 외부 세력 개입 운운에서 가로막는 것은 전형적인 초점 흐리기 전략이다. 네, 중앙일보도 보면 조선일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8면 기사를 보겠습니다. 성주투쟁위원회 자율방범단 만들어서 외부 세력을 차단한다. 이런 제목입니다. 이런 발언을 한 사람이 정영길 사드투쟁위원회 공동위원장인데 현재 새누리당 경북도 의원입니다. 현재 성주 지역에서는 새누리당 탈당 운동이 벌어지고 있죠. 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 또 지방의회 의원, 국회의원에게 새누리당 탈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조중동에 안 나오지요. 한편 또 다른 성주투쟁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김한수 경북 친환경 농업인 회장은 언론에서 사드 반대를 지역 이기주의로 모는 것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님비라는 것은 혐오시설을 막는 것을 말하는데 사드는 우리의 목숨, 우리의 생존권의 문제다. 이걸 어떻게 지역 이기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리고 자기 지역에서 사드가 오지 않는다고 해서 속으로 쾌재를 부르는 사람들이야말로 안목의 님비주의 아닌가? 네,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 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 참치 02-455-8087. 건강식품의 지존 전복을 택한다면 100% 완도에서 잡은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을 찾으세요. 010-2443-0818.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한국은 독재를 해야 돼. 하나님이 독재하셨어. 하나님. 이런 걸 해결한 분이 고 박정희 대통령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전두환 사령관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누가 경제 살려달라고 대통령 세웠어? 우리가 장모님을 대통령 세울 때는 종북주의자, 적결의
부모를 부추기고 자본에 탐닉하는 교회, 그렇게 예수로부터 멀어진 한국 개신교를 전면적으로 해부했습니다. 한국 개신교와 정치. 한국 개신교에서 가장 핫한 인물, 문화학 박사 김용민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한국 개신교와 정치. 소명출판에서 나왔습니다. 한편 한국 국방부가 미국령 괌의 사드 기지로 기자들을 데리고 가서 사드 레이더에서 나오는 전자파를 실험했습니다. 세계 보건기구 WHO가 정한 인체 유해 기준의 0.01%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결과 조중동이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얼마 전 중부권의 그린파인 레이더 기지와 수도권의 패트리어트 기지 결과까지 해서 모두 이렇게 나왔다면 전자파와 소음을 둘러싼 괴담은 어떤 과학적 근거도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이제 이런 객관적인 사실을 갖고서도 성주 주민들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정부가 무능하다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 밀어붙이란 얘기죠. 반대파 짓밟으라는 이야기죠. 네, 이런 신문 돈 주고 보는 분들 보면 참 이해가 안 갑니다. 네, 조선일보 기사만 읽으면 바보가 되기 십상입니다. 한국일보 기사도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자파다. 미군은 사드 레이더와 1.6km 떨어진 평지에서 6분 동안 전자파를 측정했다. 성주 포대에서 성주읍까지 거리 1.5km를 감안해서다. 정작 궁금한 것이 사드 레이더의 출력과 주파수 등 성능에 관한 것인데, 이런 질문이 빗발쳤지만 미군은 작전 보완을 이유로 구체적인 설명을 꺼렸다. 대신 미국 측은 성주에 배치될 사드가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데 주력했다. 평지에서 측정한 전자파 수치,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나왔지만 어느 정도 위력의 전자파가 머리 위를 지나가는지 알 수가 없다. 더구나 괌 포대 레이더는 대구로 향하고 있는 데다 해변까지 2km 남짓한 구간에는 민가가 없다. 레이더 1.5km 앞에 인구가 밀집한 성주와는 지형적으로 차이가 크다. 현장에 동행한 로버트 헤드룬드 주한미군 기획참모부장은 한국에 배치될 사드 포대는 괌 기지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설명했다. 네, 이번 실험 괜히 하셨네요. 이번 실험으로 하나의 소득이 있다면 조선일보만 우려가 불식됐다는 점입니다. 한국일보 이충재 논설위원 칼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사드는 미국의 요구를 큰 고민 없이 받아들인 게 화근이다. 2014년 한미연합사령관이 제기했고 당초 공언한 목적과 달리 수도권이 아닌 성주에 배치하기로 한 데다 통제권이 우리가 아닌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있다는 점 등에서 사드 배치는 미국의 패권 전략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다. 사드 한반도 배치는 미국이 대중국 견제 수단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 체계, 즉 MD 편입의 수순 밟기일 가능성이 크다. 한국에서 사드 레이더에 포착된 정보는 일본에 설치된 동일 기종의 엑스밴드 레이더와 실시간으로 공유된다. 미국에 의한, 미국을 위한 사드 배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의 잘못은 여기에 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TV조선이 추가 공개한 윤상현 의원과 김성회 씨 사이의 녹음 파일에 따르면 윤상현 의원은 김성회 씨에게 까불면 안 된다니까 라면서 거듭 지역구를 옮기라는 협박을 했습니다. 김성회 씨가 이거 너무 심한 겁박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반발하니까 윤상현 의원은 형이 궁금해하는 대통령의 뜻을 가르쳐 준 거 아니야. 정무수석하고 경환이 형하고 나하고 대통령 다 그거 아니야 라고 맞받았다고 합니다. 윤상현 의원은 이어서 뒤에 대통령이 있다니까, 대통령 사람이기 때문에 피해서 가야 한다니까, 최경환이 또 전화해야 해? 라고 물었습니다. 대통령 사람이기 때문에 피해서 가야 한다. 대통령 사람이 누구일까? 예, 서청원 의원님이 드러났죠? 김성회 씨가 이에 대해서 최경환 부총리가 전화하면은 내가 할게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실제로 얼마 뒤에 최경환 의원은 김성회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지역구 이전을 압박했습니다. 감히 그렇게 떨어지면 어떻게 정치하느냐. 하여간 빨리 풀라. 그렇게 하면 우리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꾸짖기도 했습니다. 김성회 씨가 그래서 그것이 VIP, 즉 박근혜 대통령 뜻이 확실한 거 맞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최경환 의원은 그럼이 4번이네요. 옆 지역구에 보내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널 도와주겠다는 뜻이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쯤 되면은 정말 이건 뭐 특정 정치 세력, 정파 세력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조폭 집단에 가깝네요. 안 그렇습니까? 초등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국립대인 서울교육대학교에 소아 성애 성향의 신입생이 입학했다는 의혹이 제기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만약에 초등학교 선생님이 어린이를 성적 대상으로 삼는 일종의 환자지요? 환자라면 우리 학부모님들 학교에 애들 보낼 수 있겠습니까? 서울교대 총학생회 등에 따르면 총학에 일베 사이트에서 로리 감금이라는 닉네임을 쓰는 회원이 서울교대 정시 합격 인증 사진을 올렸다가 삭제했다라는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로리 감금은 롤리타 감금의 줄임말이고요. 여자아이를 성적 대상으로 보고 가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일베 이용자들이 그래서 로리 감금, 평소 소아 성애적 게시물을 많이 올렸다면서 과거 활동을 추적하니까 이전에 올렸던 모든 게시물과 아이디를 삭제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서울교대는 총학뿐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에서도 사실 확인을 요구하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서울교대 총학 관계자는 만약 그런 사람이 입학한 것이 사실이라면 미래의 수백, 수천 아이들은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박근혜 씨가 의지만 있다면 이 녀석 못 잡아내겠습니까? 잡아낼 수 있다고 봅니다. 의지의 문제예요, 이거는. 동아일보 보도였습니다. 드러난 현상만이 아니라 뉴스의 흐름, 의도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매일 종합일간지 주요 기사와 칼럼을 전해드리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이 함께합니다. 우리는 사람이다! 우리는 인간이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장악당한 언론만 보면 통 모르는 성주 민심. 사드 배치와 신공항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일부 수도권 언론의 지역 민심 왜곡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지역 실정과 지역 민의는 무시한 채 정부와 수도권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습니다. 종북 좌파가 사드 기형아 출산 괴담을 퍼뜨릴 것이다. 사드 반대 집회를 원색적으로 비판한 홍준표 경남지사의 글을 인용한 수도권 신문의 섬뜩한 기사 제목입니다. 성주 군민들의 정당한 주장은 마치 종북 좌파 세력의 개입 탓인 양 몰고 있는 홍 지사의 일방적인 주장을 기사화한 겁니다. 집회에서 한 참가자가 북한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며 외부 세력의 개입 의혹을 제기한 기사들도 사실과 전혀 달랐습니다. TBC 취재 결과 외부 세력으로 지목된 당사자는 성주에서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평범한 주부로 확인됐습니다. 정부 주장과 수도권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는 일부 수도권 언론들, 지역 민심 왜곡과 함께 진실 보도마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대구 MBC와 TBC 대구 방송의 보도. 사드 배치를 두고 지역 민심이나 본질은 오간데 없이 지역 이기주의로 몰거나 외부 세력 개입이냐 아니냐는 논란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일부 수도권 언론을 중심으로 이 같은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성주 사드 배치 저지 투쟁위원회는 이 같은 민심 왜곡에 적극 대응하기로 하고 대규모 상경 집회도 갖기로 했습니다.
성주 사드 배치에 대한 일부 언론의 보도가 지역민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외부 세력의 도움을 받았다고 하거나 심지어 종북 세력의 시위로 몰고 있습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사드 배치 결정에 지역민들이 왜 분노하는지에는 외면하면서 성남 민심을 님비 현상의 사례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님비 현상도 아닙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검증되지 않는 이 사드 배치가 불합리하다는 걸 다 인식하고 거기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에서 만나는 성주 민심. 이게 단 며칠 만에 외부 세력에 의해 세뇌돼서 형성될 수 있는 생각들인지 들어보시라. 제가 그렇게 죽으라고만 찍던 1번 새누리당과 높으신 그분 있잖아요. 아주 높으신 그분 있잖아요. 감히 까라고 하면 국민들 다 까야 되는 그분. 우리는 시위라고 모르고 살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해도 정말 조직적이지 못하고 구호 하나도 딱딱 맞추지 못하고 이런 정말 생존을 위해서 발버둥 치는 이 정말 사람들한테 어떻게 빨갱이라고 언론 플레이를 하고 정부에서는 북한에서 지령을 받았다고 하고 참외 하나라도 못 팔아서 저런다 그러고 보상금 더 받으려고 저런다 그런다고 지금 얼마나 떠들어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말 하지 마십시오라고 멍멍하고 선글라스 끼고 있는 폼이 가관이죠. 그가 무슨 대통령입니까? 정말 대통령이라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면 거기에 공감해 줄 줄 알아야죠. 집권 3년이 됐는데 과연 통치자로서 우리에게 보여준 신뢰는 무엇입니까? 그래도 1번 연락 찍었는데 연락 찍으면 뭐합니까? 아니 그러면 내가 말하면 내가 대통령이니까 내가 왕이니까 니들은 토달지 말라 이 말 아닙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박근혜 국회의원 나섰을 때부터 압수 세 번이나 했어요. 세 차례 했는데 남들이 욕해도 한 번도 욕한 적 없어요. 이번에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박 대통령이 걸핏하면은 엄중 처단하라 이런 말 하는데 자기가 뭡니까 도대체? 지역 인비라고 합니다. 지역 이기주의. 지역 이기주의는 쓰레기장이나 또 뭐 화력 발전소나 이런 혐오 시설이 들어올 때 지역 이기주의를 이야기합니다. 그걸 우리가 받지 않겠다면 지역 이기주의로 매도될 수도 있습니다. 사드는 우리 목숨의 문제입니다. 생존권에. 어떻게 이걸 지역 이기주의로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자기 지역에 사드가 오지 않았다고 속으로 쾌재를 부리면서 방관하는 방관자들, 그리고 여론조사를 호도하면서 50%가 넘는 사람들이 찬성한다는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말로 안목의 님비주의자입니다. 경향신문 김민아 논설위원의 칼럼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드 배치 발표, 박근혜 대통령이 서두른 것일까? 대통령이 국내 정치적 효과를 노리고 의도했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다. 다만 대선에서 안보 이슈가 부각될 경우 경제 실정이 가려질 가능성이 짙은 것은 사실이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여당 후보가 된다면 외교 안보 대통령을 표방하면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물론 중국의 경제 보복과 북한의 군사 행동으로 시민 불안이 임계치를 넘어설 경우 사정이 달라진다. 사드 문제,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집권 세력을 타격하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조간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